파타야에서 수익을 낼 수 있다? 이번에는 상가 매물을 소개합니다. 어쨌든 가성비가 최고라 놀라움의 연속. 낡았다, 지저분하다? 전혀 아닙니다. 깜짝 놀랄 우량 매물을 찾았습니다. 가짜가 아닌 리얼한 매물 속의 영상을 확인해보세요. 저는 한국과 파타야를 오가며 크립토와 해외 부동산으로 자산을 운용하고 있는 와우입니다. 이 채널에서는 주로 파타야 부동산, 자산 운용, 경제 상황에 관한 정보를 전해드릴 예정입니다. 지금 채널을 구독해주세요. 여기는 리비에라 좀티엔 정문 앞입니다. 왼쪽에는 레스토랑이 있고 주변에 상가 매물이 많습니다. 최근 파타야에서 상가를 찾는 고객분이 계셔서 저도 여러 곳을 찾아보고 있습니다. 주거용과는 달리 상가 매물도 다양하고 흥미로워 참고가 되시길 바라며 영상으로 담았습니다. 저도 앞으로 파타야에서 가게를 낼지도 몰라 상상력을 넓히며 매물을 보고 있고요. 이번에 보여드릴 매물은 모두 매수 가능한 곳이니 관심 있으신 분은 꼭 체크하세요. 그럼 첫 번째 매물부터 가보겠습니다. 사실 여기는 리비에라 좀티엔의 세일즈 오피스로 쓰이던 곳입니다. 마감과 구조가 리비에라와 비슷해서 좋아요. 내부도 아주 깔끔합니다. 요즘 좀티엔 인근 영상을 자주 올리는데 근래 이 일대가 정말 빠르게 발전 중입니다. 주유소, 아마존 카페, 편의점 등 가게가 계속 늘고 있어요. 유동인구도 꽤 많아서 카페와 레스토랑이 잘 됩니다. 자, 보세요. 구성이 거의 리비에라 같죠? 리비에라 콘도방과 닮았습니다. 이 매물은 1층은 점포로, 2층은 주거 공간으로도 활용 가능하죠. 업종에 따라 다르겠지만 예를 들어 마사지 샵이라면 2층에 베드를 놓고 영업할 수 있겠습니다. 위층에도 화장실과 현관이 있습니다. 넓은 투베드룸 느낌이라고 할까요? 네, 데코레이션만 잘하면 꽤 고급스러운 매장 연출도 가능합니다. 여기 현관을 열면 복도가 잘 나와 있어요. 1층과 2층 모두 복도로 바로 나갈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깨끗한 점이 좋아요. 상가 매물은 오래된 건물이 많은 편이거든요. 그래서 이곳은 리비에라급 마감이라 매우 우량 매물입니다. 이번에 리비에라 좀티엔 상가 두 곳을 소개받았고 지금 보시는 곳은 투베드 느낌입니다. 또 하나는 나중에 보러 갈 텐데 이곳의 2배의 면적이라고 합니다. 한 구획 가격이 리비에라 투베드 유닛을 사는 것보다 저렴하다고 해요. 아, 창밖은 간판이 가려 전혀 안 보이네요. 어떤 업종이든 사무실이든 태국에선 가능하면 매수를 권합니다. 이유는 여러 가지지만 가장 큰 것은 임대주가 갑자기 나가라고 하면 바로 비워야 하는 점입니다. 다음은 임대료 문제죠. 임대료가 갑자기 올라가도 말 그대로 받아들여야 해서 융통성이 없습니다. 매수하면은 이런 걱정이 없고 사용하지 않게 되면 오너로서 임대 수익을 받을 수 있어 유리합니다. 물론 매수든 임대든 외국인은 법인 설립 등 준비가 필요해 절차를 꼼꼼히 진행해야 됩니다. 이제 다른 매물로 왔습니다. 여기는 아까 그곳의 거의 2배 면적, 두 구획입니다. 여기는 리비에라 좀티엔 계약을 진행했던 추억의 장소예요. 지금은 이 오피스 매물도 완판되어 사용은 안 하지만 데코가 완벽합니다. 꽤 멋집니다. 그리고 이 라인 오른쪽에 컬처 레스토랑이 보이고 뒤쪽에도 컬처가 있어 저녁엔 바 형태로 운영됩니다. 그 밖에 코워킹 스페이스나 마사지, 그리고 세탁소, 사무실 등 다양한 점포가 있어요. 지켜보면 유동인구가 많아 집객이 좋아 보입니다. 새 매장이 잇따라 오픈해 거주자로서 정말 편리합니다. 특히 자산 보유, 임대 운영을 원하신다면 이런 상가 매물을 추천합니다. 이 일대는 카페, 레스토랑은 물론 마사지나 소형 호텔도 좋겠습니다. 대체로 이런 매물에서 많이들 운영합니다. 파타야에선 콘도,
주택과 마찬가지로 상가도 한국에선 상상 못할 가격대로 살 수 있어요. 그래서 라이프 시프트를 위한 베이스, 분산 투자 측면에서도 매우 좋을 수 있습니다. 그럼 세 번째 매물로 왔습니다. 여기는 소위 과카오와 아주 가깝습니다. 이건 꽤 오래된 매물이지만 번화가라서 입지상 장사하기 좋은 곳입니다. 한국으로 치면 이태원 같은 곳이라 하면 이해가 쉬울까요? 바, 레스토랑, 마사지, 호텔, 원하는 건 뭐든 가능해 보입니다. 특히 이번 매물은 상당한 파격가로 나왔습니다. 아까 본 리비에라의 절반 이하네요. 점포도 넓고 객실도 많아 호텔로 운영하기에도 좋아 보입니다. 지금은 리모델링 전이라 내부가 거칠지만 공사하면 확 달라질 겁니다. 리모델링 보람이 큰 매물입니다. 정말 제대로 된 가성비 매물이에요. 옆 계단으로 올라가 위층 객실을 보겠습니다. 점포에 객실이 7개 정도 돼 보이네요. 네, 호텔로 임대도 가능합니다. 가격도 일반 콘도 원베드보다 저렴한 수준이니까요. 그렇게 보면 꽤 재밌게 운영할 수 있죠. 방이 많으니 하나씩 리모델링해서 예쁘게 만들면 입지도 좋아 손님이 올 겁니다. 호텔이면 컨셉을 정해 꾸미는 것도 재밌죠. 관광객이 계속 오는 지역이라 재미있는 객실이면 좋아하실 거예요. 물론 유흥가라 밤에 매우 번화하니까 그런 분위기를 좋아하는 분 타겟이 좋겠습니다. 소위 과카오는 한 발만 나가도 술집이 많은 거리라 밤에는 잠들지 않는 거리죠. 오, 복도가 꽤 좁네요. 현재는 손을 안 대서 많이 낡았지만 리모델링에 따라 얼마나 달라질지 상상만으로도 즐겁습니다. 문득 코워킹 스페이스로 만들어도 좋겠다 싶네요. 독합기, PC, 프린터를 두고 와이파이를 갖추고 번화가 한복판에서도 일할 수 있는 공간이면 수요가 꽤 있겠죠. 이 근처엔 그런 공간이 거의 없어 불편한 분들도 있을 듯 합니다. 그냥 문득 떠오른 아이디어였습니다. 이 근처 1박 평균 요금은 얼마일까요? 하루 500바트 정도 되는 것 같은데요. 월 임대라면 에어컨 포함 5,000바트부터일까요? 예상이 안 가네요. 하지만 컨셉을 뚜렷이 한다면 월 10,000바트여도 빌리고 싶어 할 분이 있을 듯 합니다. 결국 아이디어 싸움이죠. 이 지역은 약간 마이너 매니아 컨셉트도 먹힐 수 있어요. 파타야 도심 상업 빌딩은 기본적으로 이런 구조입니다. 1층은 점포, 2, 3층 이상은 객실이 여러 개 있는 형태죠. 대개 위층 객실은 이렇게 방치되어 활용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창고 정도로만 쓰이기도 하고요. 하지만 벽, 바닥 도색, 샤워부스 교체, 가구와 침대를 세련되게 바꾸면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리고 조명, 확 달라진 멋진 객실을 만들 수 있어요. 본인 센스로 1층 점포와 위층 객실을 꾸민 뒤 통으로 사업화해 투자자에게 임대하는 방식도 가능하겠습니다. 그나저나 이런 좋은 입지에 객실 수가 많고 무엇보다 가격이 합리적이라니 이번 매물은 정말 득템이라 놀랐습니다. 그야말로 와우입니다. 가성비 최강. 요즘은 이런 매물을 쉽게 놓으려 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찾는 것만으로도 어렵습니다. 정말 운이 좋았어요. 일단 매수만 해두고 빈 상태로 임대해도 될 정도예요. 그래도 임차인이 리모델링해서 활용할 수 있으니까요. 소위 바카오 지역이라 우기 대비도 되어 있습니다.
가게도 해보고 싶고 거주와 임대 수익을 동시에 원하는 분께 안성맞춤 아닐까요? 다만 여러 번 말하지만 이 일대는 번화가라서 밤에 많이 시끄럽습니다. 먼저 파타야에서 잠시 살아본 뒤 천천히 거주지를 찾는 것도 좋겠습니다. 마침 여기 객실 안내가 있네요. 한 달 8,000바트라고 적혀 있습니다. 와우, 8,000바트면 수익률이 꽤 좋네요. 그렇군요. 꽤 비싸다 싶었는데 8,000바트에도 임차 수요가 있네요. 대단하네요. 이렇게 주변을 보며 마케팅 조사를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지역, 고객층, 시세를 아는 게 중요하죠. 주변 분위기도 조금 담아두겠습니다. 또한 카톡으로 유튜브에서는 공유할 수 없는 부동산 정보나 매물을 따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럼 네 번째 매물로 가보겠습니다. 다음은 워킹 스트리트와 가까운 곳입니다. 방금 전과 유사한 유형의 매물입니다. 여기는 서드 로드로 인도 아랍 계열 사람들이 많이 거주합니다. 오늘은 실내도 볼 수 있어 기대되네요. 오기 전에 사진을 봤는데 생각보다 깔끔해서 기대치가 높습니다. 여기도 1층은 점포, 위층은 호텔로 사용 가능하답니다. 실제로 들어와 보니 한동안 사용하지 않은 느낌이 납니다. 사진은 더 깔끔했지만 이런 오차도 태국스러움이랄까요? 직접 보는 게 중요하다는 걸 매번 느낍니다. 네, 가게를 운영하다가 몇 년 후 철수한 것 같네요. 그래도 건물은 비교적 신축이라 많이 낡은 편은 아닙니다. 아까 매물보다 훨씬 깨끗하네요. 여기도 위층까지 객실이 많습니다. 가격은 소위 마카오 매물보다 조금 높습니다. 콘도 투베드 가격대 혹은 약간 높은 수준인 것 같네요. 괜찮은 입지의 원베드 정도는 살 수 있는 수준 같습니다. 그래도 객실 수가 많고 상태가 나쁘지 않아 꽤 합리적인 가격 같습니다. 여기는 창고일까요? 각 객실에는 이미 키카드도 설치되어 있다고 합니다. 또 에어컨도 완비되어 있습니다. 샤워룸도 있습니다. 여기는 1층 점포의 백룸인 것 같은데요. 사무 공간처럼 보입니다. 스테프올리 스티커가 붙어있네요. 여긴 욕실이 없지만 위층 객실에는 갖춰져 있다고 합니다. 그럼 위층으로 올라가 보겠습니다. 계단도 우드톤으로 예쁩니다. 무엇보다 전체적으로 아까보다 훨씬 깔끔합니다. 우와, 이런 느낌입니다. 발코니도 있어 밝습니다. 오, 생각보다 훨씬 좋네요. 지금은 침대 등 구형이 남아있지만 새 것으로 바꾸면 충분히 좋습니다. 이게 키락이군요. 기본 설비가 있어 바로 리모델링 후 호텔로 임대 가능합니다. 여기가 욕실 공간입니다. 와, 꽤 넓어요. 지금 2층인데 같은 층에 객실이 2개라 하니 다른 방도 보죠. 이 방은 에어컨이 잘 돌아 시원합니다. 이 방도 TV, 에어컨, 커튼, 발코니가 갖춰져 있네요. 정말 설비 면에선 바로 사용 가능해 보입니다. 옷장도 있네요. 여기가 욕실, 여기도 넓고요. 오, 완벽하네요. 이미 거의 다 갖춰져 있습니다. 충분하죠? 이런 건물은 더 저렴한 자재가 많을 줄 알았는데 여긴 전반적으로 퀄리티가 좋습니다. 네, 이제 3층으로 올라왔습니다. 여기도 모든 게 갖춰져 있어서 바로 호텔로 임대 가능한 객실입니다. 물론 가구 인테리어 손볼 건 많지만 공정수는 크게 줄어듭니다. 사용감 있는 부분은 확실히 리모델링해서 쾌적하게 바꾸는 게 좋습니다. 다만 건물 상태가 좋아서 비용이 과하게 들진 않을 거예요.
와, 천장도 다운실링에 간접 조명이 들어가 있네요. 세 층의 다른 방도 보겠습니다. 아, 여기도 간접 조명이 있네요. 이야, 완벽합니다. 천장도 형태 그대로 사용 가능합니다. 네, 클리닝과 조명 교체만으로도 크게 달라질 거예요. 상당히 충분하지 않나요? 방도 넓고 특히 욕실 공간이 큽니다. 일반 객실로 충분한 면적이에요. 사진보다 사용감이 있어서 처음엔 애매했지만 볼수록 인상이 좋아집니다. 지금 막 최상층 4층에 올라왔습니다. 와우, 방이 역시 넓고요. 넓고 깔끔합니다. 그리고 여기 옷장과 욕실도 제대로 있습니다. 욕실이 넓어 전반적으로 쾌적합니다. 호텔 운영뿐 아니라 가게를 하며 가족 이주용으로도 좋겠어요. 발코니에 나가면 높이가 있어 바람도 시원합니다. 이런 느낌입니다. 거리 풍경도 이국적인 느낌이 물씬 납니다. (4층은) 조금 특이하게 외부로 바로 이어져 밝습니다. 그리고 안쪽에도 방이 하나 더 있는데 창고로 사용했다고 합니다. 오늘은 열쇠가 없어서 보지 못했습니다. 안쪽 문을 열면 발코니 겸 옆 건물과 이어진 공간이 있다고 하네요. 현재는 사용하지 않아 잠가둔다고 합니다. 비상도어 같은 그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담당자에게 4층 다른 방 열쇠를 다시 부탁드렸지만 오늘은 어렵다고 하네요. 아쉽습니다. 볼 수 있는 방은 모두 봤고 2에서 4층 각 2실이었습니다. 1층은 1실이었고요. 점포 플러스 1실 구성입니다. 그래서 총 방 7개 플러스 점포 구성입니다. 네, 그나저나 상가 매물은 정말 가성비가 좋네요. 콘도 원베드 살 돈으로 방 7개에 점포까지 살 수 있다니요. 공용시설은 없지만 객실이 7개라서 극단적으로 루프탑에 자쿠지도 만들 수 있겠죠. 물론 매물 구조상 가능하다는 얘기죠. 이런 상업용 매물은 정말 흥미롭습니다. 지금 1층으로 내려왔습니다. 이 매물이 마음에 들어서 주변 환경도 살펴보려 합니다. 차로 조금 돌며 보겠습니다. 중동 사람들이 꽤 많네요. 조금 더 가면 바로 워킹 스트리트인데 이쪽은 인도 분들도 많습니다. 파타야는 지역마다 외국인 비율이 꽤 다릅니다. 여기는 사우스 파타야로 인도 중동계가 특히 많습니다. 센트럴 파타야도 각국 관광객이 많지만 인도 아랍계가 특히 보입니다. 노스 파타야 쪽은 한국인, 중국인이 많고 웡아마까지 가면 서양인이 많은 편입니다. 제가 추천하는 거주지는 단연 좀티엔이나 나좀티엔입니다. 가게, 호텔 운영이나 사무실을 두고 싶다면 이런 번화가 근처도 좋겠습니다. 지금은 차로 막힘이 없지만 저녁 무렵엔 거의 움직이지 않을 정도로 막힙니다. 관광객과 관련 업종 종사자들이 사는 지역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바로 이 길 끝이 파타야 최대 번화가 워킹 스트리트입니다. 정말 번화한 어른들의 야시장 분위기죠. 오른쪽은 센트럴 파타야 방면, 왼쪽은 좀티엔, 타프라야 로드 방면입니다. 지금 보이는 오른쪽 안쪽 전부가 워킹 스트리트예요. 자, 이번에는 평소와 달리 상업용 매물을 몇 곳 소개해드렸습니다. 어떠셨나요? 지역마다 특성이 다르니 상업시설을 찾으신다면 카카오톡으로 연락주세요. 여러 이야기를 나누고 도움이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상가 매물은 콘도보다 아직 지식이 얕지만 팀과 함께 최선을 다해 대응하겠습니다. 물론 콘도, 풀빌라 등 파타야 관련 문의도 언제든 편하게 연락주세요. 설명란에 카카오톡을 남겨두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이 좋거나 도움이 되셨다면 댓글과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또한 카톡으로 유튜브에서는 공유할 수 없는 부동산 정보나 매물을 따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질문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답변해드리니 편하게 연락주세요.